그 문상호 사령관이 직접 갔다고 해요, 대만을. 예. 예. 그 내용은 혹시 그 대만에 가가지고 예. 아니 그러니까 네. 문상호 정보사령관 네. 그 윤석열 계엄에 동조한 핵심 지휘관 중에 한 사람 아닙니까? 네네네. 그런데 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 네. 불과 열흘 전에 네네. 불과 열흘 전에 대만 출장을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비상계엄 선포 5일 전에 돌아왔다. 네. 4박 5일 동안 네. 출장을 갔는데 그 왜 갔냐? 지금까지 그냥 알려진 거는 이 괜히 그 중요한 시기에 출장을 갔다고 그래가지고 뭐 노사원한테 깨졌다. 네네.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알려졌는데 네. 지금 정보사 내부 관계자들의 증언을 통해서 지금 네. 보도가 나온 거거든요. 그게 아니다. 네. 그게 놀러 간 게 아니고 네. 대만 정보국에 협조 요청을 하러 간 거다. 네. 조만간에 대한민국에서 이제 큰 일이 있을 텐데 지지해달라. 어쨌든 윤석열 네. 정부의 이 큰일을 지지해달라라는 네. 협조 요청을 하러 네, 갔다는 네. 거고 실제로 대만의 집권당인 민진당에서 네. 비상계엄 선포 직후에 게시물을 올렸는데 윤석열의 비상계엄을 옹호하는 내용의 게시물을 올렸어요. 네. 아니 한국의 그 대한민국 국회가 네. 그 친북 세력한테 장악돼 있고 네. 그래서 윤석열이 자유헌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해서 네. 비상계엄을 발동을 했다라는 네. 식으로 이제 게시물을 띄운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난리가 난 거죠. 그랬겠죠. 일단 신속히 대한민국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가 의결이 됐고 네. 이제 이 윤석열도 어쩔 수 없이 그걸 받아들여 가지고 이제 비상계엄 해제 선포를 했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대만의 언론이라든가 야당들이 들고 일어나고 아니 뭐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거냐. 너희가 그러면은 윤석열의 친위 쿠데타를 찬성한다는 이야기냐. 이렇게 난리가 나니까 민진당에서 슬그머니 그냥 게시물을 아니 우리는 뭐 별다른 의도 없이 그냥 사실관계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걸 그냥 알리려고 띄운 거다. 네. 별다른 정치적 의도가 없었다라고 해명하면서 네. 게시물을 내렸는데 바로 문상호의 저 이상한 대만 출장과 네. 연관이 있는 거 아니냐라고 지금 특검에서 의심하고 있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금 애완 혐의 수사 과정에서 이게 포착이 된 것 같아요. 네. 그 몽골 공작에 대해서 지금 수사에 들어가 있는 네. 상태고요. 그 몽골에 간 것도 그 계엄 직전에 11월에 간 거잖아요. 그렇죠. 11월에 그렇죠. 중령 소령 2명이 가가지고 그렇죠. 영관급 장교 2명을 파견을 해가지고 몽골 주재 북한 대사관과 접촉을 시도하다가 몽골 정부 당국에 그게 걸려가지고 둘이 네. 체포가 됐어요. 네. 체포가 됐고 지금 나온 걸로는 문상호가 그냥 아이 큰일 나겠다 싶어가지고 자기가 직접 네. 가가지고 그거를 해결을 했다. 네. 지금 그 이제 애완혐의에서 저 두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사실 그 애완혐의가 입증이 어렵다라는 게 북한을 내국으로 볼 것이냐. 그래서 그 이 통모를 해야 되잖아요. 서로 그렇죠. 소통하는 그렇죠. 모의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네. 그 모의 과정은 밝히기가 힘들잖아요. 네. 예. 그런데 저 몽골 공작과 대만 공작이 있으면 미수에 그치는 거잖아요. 그렇죠. 통모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래서 뭐 그렇죠. 그걸 예비 음모로 해가지고 예. 처벌이 가능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외환혐의 적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예. 지금까지는 외환혐의 적용이 어려울 것 같아서 일반 이적죄로 가는 거 아니냐 예. 이렇게 나왔는데 특검이 지금 몽골 공작, 대만 공작에 대해서 지금 깊숙이 파고 들어가고 있다는 거는 외환혐의 적용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하고 있다 그렇죠.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근데 너무 충격적인 거 아닙니까? 지금 대만에 가가지고 그러니까 저 윤석열의 비상계엄 쿠데타가 실패한 거잖아요. 결국은 네. 실패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이게 무슨 엉성하게 했느냐 하는데 제가 보기엔 나름대로 치밀하게 준비를 한 거예요. 예. 실패했기 때문에 엉성하게 보이는 거지 그렇죠. 그렇죠. 준비를 치밀하게 한 그렇죠. 거예요. 나름대로.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진짜 저게 성공했다면 진짜 군사 독재 국가 되는 거죠. 그렇죠. 대한민국에 했을 뻔했어요. 아니 그리고 그 윤석열을 비롯한 윤석열 정권의 그 중국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네. 반영해 주는 하나의 공작이다. 네. 그러니까 중국은 공산당이고
북한과 똑같은 나쁜 놈들이고 네. 상종해서는 안 되고 그렇지만은 대만은 중국의 핍박을 받고 있는 네. 우리와 같은 동지다. 네. 그러니까 중국 집권당인 민진당이 우리를 도와줄 거다라는 네. 어떻게 보면 진짜 순진하고 천박한 그런 그렇죠. 인식이 네, 반영된 네. 공작이다. 어? 네. 그리고 그게 또 어떻게 보면 좀 통한 측면도 있는 거고요. 민주당에서 뭐 이게 뭐 성명으로 발표한 거 입장을 발표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것도 비상계엄 해제가 의결이 된 다음에 한 거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공식 입장문 발표라고 하기는 좀 애매한데 어쨌든 자기네 그 공식 근데 이게 지금 게시판에다가 기사로 보면 이걸 띄운 거니까. 네, 한겨레가 이제 단독 보도한 네. 기사인데 이게 긴급 담화라는 네. 형식으로 돼 있거든요. 음. 그러니까 긴급 담화라면, 아니, 그러니까 윤석열이 긴급 담화를 한 다음에 그 입장은 지지하는 입장인데 이게 게시물을 올린 걸로만 돼 있네요. 예, 이게 그렇죠. 공식 성명인지. 그러니까 게시물을 올리고 하여튼 대한민국 그 윤석열이가 이런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네, 그러면서 하여튼 그 대한민국 국회가 하여튼 친북 세력한테 네, 이렇게 장악돼 있고 그러니까 대만 우리 야당도 국방 예산 깎고 지금 엉뚱한 짓을 많이 한다. 네. 라면서 야당을 공격하는 빌미로 윤석열의 비상계엄을 활용을 했어요. 네, 네. 여기 보니까 민진당이 그 페이스북 공식 계정인가 봐. 소셜 미디어 계정이라는 거 보니까 맞아요. 페이스북 계정에다가 올린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보면 어차피 민주당이 집권 여당인 민주당이 그 공식 입장으로 낸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어쨌든 그러니까 뭐, 대만 공격은 일단 성공한 거예요. 그렇죠. 네. 계엄이 실패하면서 이거 게시물을 내리고 했지만, 네. 그러니까 문상호 그 전에 쿠데타 전에 지금 몽골도 가고 국군 정보사가 몽골도 가고 대만도 가고 바삐 움직인 거예요. 그렇죠. 비상계엄을 앞두고 네. 아주 긴밀하게 움직이면서 여러 가지 공작을 네. 했다. 네. 딱 보니까 지금 통일교에서 그 영수증이 하나 나온 것 같아요. 예. 어제 나온 거하고 압수수색에서 나온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굉장히 이게 변곡점이 될 수 있는 영수증이잖아요. 이게. 그렇죠. 김건희 씨 6천만 원짜리 그라프사 다이아몬드 예. 목걸이 건진법사를 통해서 선물로 준 그 목걸이에 영수증이 나왔다는 거잖아요. 지금. 네. 그렇죠. 이 부분이 왜 변곡점이 될까요? 일단은 지금 저 영수증이 나온 데가 용산구 청파동 네. 통일교 서울본부에서 네. 나왔는데 일단 특검에서는 통일교는 지금 꼬리 자르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의 개인적인 일탈이다. 네. 통일교와는 전혀 무관하다. 네. 통일교 자금이 들어간 것도 아니다라고 지금 꼬리 자르기를 시도를 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거는 특검에서는 이건 통일교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윤석열 대선 때부터 윤석열을 밀었고 그리고 대선 이제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에 계속 김건희라든가 윤석열한테 이런저런 로비를 했고 그래서 청탁을 통해 가지고 통일교의 어떤 이권을 확보하려는 그런 조직적인 통일교 차원의 개입이다라고 이제 보는 거고 그런데 통일교 서울 본부에서 영수증이 나왔다라고 하는 거는 특검이 보기에는 이거는 윤영호도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윤영호도 내가 개인적으로 김건희한테 청탁하고 로비를 했으면은 그 영수증이 내 집에 있다거나 내 개인 사무실 서랍에 있어야지 왜 네. 통일교 서울본부에서 그게 나오냐. 네. 그리고 이거는 한학자한테 다 보고가 된 거고 네. 통일교 차원에서 한 거다라고 네. 이제 네. 그러니까 어제 근데 또 통일교에서 입장문을 냈는 통일교가 제출한 걸로 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통일교는 뭐냐면 윤용호가 한 거를 갖고 있다가 우리가 제출해줬다 이런 취지로 낸 그렇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윤용호한테 네. 넘기는 거고 네. 윤용호는 무슨 소리냐. 네. 압수수색 과정에서 지금 압수가 된 거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영수증이 변곡점이 된다라는 게 윤용호의 어떤 개인적인 일탈이냐, 로비가 네. 뭐 통일교 차원의 조직적인 로비냐 네. 이 부분을 가르는 어떤 하나의 물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변곡점이 된다는 거거든요. 네. 근데 결국은 특검이
본부를 압수수색했잖아요. 압수수색하고 이틀에 걸쳐서 두 번에 걸쳐서 한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예. 그거 자체는 결국 통일교를 의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윤용호 개인이 한 거라고 보는 게 아니라 통일교가 현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건진과 윤용호의 어떤 그 다리, 그 소위 말하면 건진으로 이어지는 통로가 윤용호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특검은 그렇게 의심하고 통일교가 직접 로비를, 그러니까 통일교의 로비로 보는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그렇게 볼 수 있는 정황 증거들은 굉장히 많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거 하나하나 가보죠. 예. 우선 제일 중요한 게 그러면 뭘까요, 여기서? 저는 통일교의 실체에 대해서 네. 알 필요가 있다. 네. 70년대 뭐 제가 이제 중고등학교 다닐 때 KBS 방송에서 자주 보여주던 게 뭐냐면은 리틀 엔젤스 네. 예, 예. 그 어린이 합창단, 뭐 어린이 이런 거. 합창단의 네. 미국 공연 네, 또는 맞습니다. 뭐 유럽 예. 순회 공연 뭐 그것도 있고 또 그 엄청난 그 쌍이 그 합동 결혼식 이런 것도 그렇죠. 가끔 했잖아요. 그렇죠. LA 그렇죠. 뭐 이런 데서. 그래서 박정희 군사정권, 전두환 군사정권 그리고 그 이후에 뭐 전두환 노태우 또 그 이후에 보수 문민정권 네. 한결같이 통일교는 그쪽 보수에 붙어서 보수를 지원해왔던 종교 세력이에요. 네. 박정희 정권 때 그 통일교의 2인자 박보일하고 네. 그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문선명의 사돈이죠. 네. 문선명의 사돈. 그 교통사고로 그 미국에서 숨졌던 문선명의 아들과 자기 딸을 영혼 네. 결혼식을 네. 시켰던 통일교의 2인자. 네, 맞습니다. 예. 북한에도 자주 왔다 갔다 했죠. 박보희 그렇죠. 씨가. 예. 근데 세계일보 사장도 했고. 네. 근데 육사 출신이에요. 네. 그래서 박정희 정부에서 하여튼 그 실세로 또 이 육사 출신으로 이제 군에 있으면서 미국 유학을 여러 번 했거든요. 미국 네. 육군대학 뭐 이런데. 그래서 영어도 잘하고 네. 미국의 정치권 인사들하고도 친분이 있었기 때문에 박정희도 박보일을 이렇게 활용을 했고, 그러니까 통일교라고 하는 그 자체가 이 보수 세력과 뗄래야 뗄 수 없는 뭐 네. 이 김장환 뭐 이영훈 이쪽 보수 기독교가 이 극우 정권 보수 정권을 밀듯이 통일교도 하나의 그 기반이 됐었다. 그래서 한학차 총재가 대선이 있기 전에 2021년 12월인가요? 네. 롯데호텔에 통일교 간부 120명을 모아놓고 네. 하늘의 뜻은 윤석열한테 있다. 네. 공공연하게 통일교, 윤석열 지지를 통일교 차원에서 메시지를 던진 거죠. 그렇죠. 그리고 대선이 끝난 뒤에 통일교가 이렇게 조직적으로 집단적으로 크게 윤석열 성원을 대통령이 했다라는 거를 기여를 했다. 그거를 우리가 강조를 네. 해야 되고 그거를 통해서 뭔가 얻어내려고 한 거죠. 얻어내자라고 네, 네. 이렇게 논의가 이루어졌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그래서 움직인 거잖아요. 윤용호 그렇죠. 씨가 그렇죠. 움직여서 그렇죠. 건진을 통해서. 근데 네. 뭐 그런 메시지를 계속해서 전달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그 건진을 통해서 김건희한테 가게끔 이렇게 한 게 지금 이 사안의 실체다. 이렇게 그렇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럼 통일교는 거기서 뭘 얻어내려고 지금 그런 거냐. 이게 네. 나오잖아요. 지금 예. 현안 청탁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통일교의 현안은 뭐 있을까? 우선 지금 나오고 있는 게 그 캄보디아 ODA 사업 여기서 갑자기 우리가 차관 통일교 그 ODA 사업 공적 원조로 제공해주는 그 차관 있잖아요. 그게 뭐 5억 달러 아니 7억 달러에서 15억 달러, 30억 달러까지 커졌다, 늘어났다 이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면 어마어마한 돈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거는 왜 이렇게 도대체 ODA 사업을 늘려가지고 예산을 늘려서 거기다 자금 지원을 해서 하려고 했던 게 뭔가요? 아까 그 합동 결혼식 말씀을 하셨는데 이 통일교가 이 전 세계 각지에 자기네 네. 이제 신도들을 확장을 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벌이고 있는데 캄보디아 메콩강의 아주 그 핵심 부지에다가 아시아 태평양 유니온 네. 본부, 네. 유니온이 통일 아닙니까? 네, 네. 아시아 태평양 본부를 거기다가 건립하는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었어요. 네. 그게
통일교의 수건 오래된 수건 사업이라는 네.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에 이제 본부를 만들려면은 도로도 깔리고 이 네. 뭐 전기도 들어오고 수도도 들어오고 여러 가지 인프라 를 갖춰야 줘야죠. 인프라 같이 네, 줘야 되잖아요. 네, 네. 그래서 캄보디아는 돈이 없는 가난한 나라 아닙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사실 그 한국 전쟁 이후에 유엔이라든가 뭐 미국, 유럽 여러 나라들의 원조를 많이 받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걸 통해서 전후 복구하고 우리가 이제 경공업부터 시작해서 중화학공업, 산업화를 일궈냈는데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제 뭐 10대 그런 경제 대국으로 성장하면서 우리가 어려웠을 때 우리가 잘 사는 나라들한테 도움을 받았듯이 우리도 후진국 개발도상국한테 좀 베풀자 해가지고 네. 만들어진 게 EDCF라고 하는 예. 대외 경제 협력 기금이에요. 네. 거기에 이제 뭐 제가 알기로는 뭐 처음에는 뭐 몇억 달러 규모로 시작했다가 몇십억, 지금은 몇백억. 네. 우리 경제가 커지면서 그게 굉장히 많이 늘어났는데 캄보디아에는 5년 동안에 최대 7억 달러의 저리 네. 차관을 지원할 수 있게 네. 그렇게 돼 있었어요. 네. 그런데 그게 갑자기 김건희한테 6천만 원짜리 다이아몬드가 건네지고 1,000만 원대 샤넬백 2개가 건네진 그 순간 네. 7억 불이 15억 불로 늘어난 거예요. 네. 그리고 그 무렵에 윤석열, 김건희가 캄보디아를 갔다 그게 왔다는. 6월 달이고 네. 7억 불에서 15억 불로 늘어난 게 11월이 2022년 네. 6월이고 네네네. 6월. 목걸이가 샤넬백과 목걸이가 건너진 게 4월부터예요. 4월, 5월, 6월에 걸쳐서 건네졌고 네. 6월에 기재부가 EDCF 자금을 7억 불에서 15억 불로 2배 이상. 늘렸고. 네. 그 굉장히 이례적인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시기적으로 굉장히 붙어 있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불과 5달 뒤에 이제 캄보디아에 가는 가는 거죠. 저건 이제 캄보디아 간 게 11월인 거죠. 네, 11월에. 네. 그러니까 이게 로비가 통했다고 봐야 되는 거죠. 저 캄보디아에 간 것조차도 아까 6천만 원 다이아 목걸이에 효과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윤영호가 네. 12월에 한 달 뒤에 캄보디아를 가요. 네. 가서 훈센 총리를 만나고 그때 누가 같이 배석하냐. 코바나 컨텐츠를 계속 후원해 왔던 히든 건축 네. 설계사무소. 지금 이제 네. 나오는데, 네. 네. 근데 그 히림이 거기에 또 등장할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건진이 먼저 히림에다가 그걸 제안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이렇게 됐으니까 같이 가라. 네. 이런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히림은 아시겠지만은 그 용산의 그 윤석열 집무실하고 네.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네. 설계 감리를 그렇죠. 했죠. 설계 감리를 수주받은 네. 그것도 이 수의 계약으로. 네. 그러니까 근데 이게 능력이 안 되는 업체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그거를 그 밑에 하청을 주는 거잖아요. 네. 오히려 대기업들한테 하청을 그렇죠.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처음에 공사가 엉성하게 돼가지고 지금 어쩔 줄 몰라 하다가 나중에 어느 대기업 H건설이 그걸 네. 맡아서 한 거잖아요, 결국은. 그렇죠. 그렇죠. 네. 그 부분도 지금 아마 김건희 특검에서 지금 수사가 돌아가고 있을 겁니다. 예. 아직은 부상이 안 돼 예, 있는데 예, 예. 관저 의혹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도 그렇죠. 곧 나올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네. 아니 그래서 어쨌든 대선 때부터 통일교가 조직적으로 집단적으로 윤석열을 지원을 했고 윤석열이 대통령에 당선되니까 자기네들 수건 사업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네. 다이아몬드 목걸이 샤넬백을 김건희한테 이제 전달을 하고 윤석열 면담을 했었고 네. 윤석열 면담한 게 아마 3월 29일일 거예요. 3월 9일 3월 날 대선이 있었고 그렇죠. 끝나자 예. 그 당선된 그 3월 달 하순에 3월 22일 날 만났죠. 예. 예. 그때 만나가지고 바로 ODA 좀 지원해달라라고 네, 해서 윤석열을 만나고 와가지고 통일교 간부들한테 뭔 얘기를 하냐면은 윤석열이가 암묵적으로 동의했다. 네. 암묵적으로 동의했다. 네. ODA 공적 개발 원조 예산을 늘려가지고 우리 사업을 지원해 주기로 네. 암묵적으로 동의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네. 그렇게 떠들었고 그리고 실제 이렇게 진행이 된 거죠. 네. 6월에 이렇게 되고 11월에 네. 직접 방문하고 3월 22일 날 가서 만난 거는 그러니까
그거 아니었겠어요? 공치사하러 갔겠죠.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해서 네. 도왔다. 네, 그렇죠. 라고 하면서 이제 그 끼워 넣어가지고 네. 우리가 이런 사업, 좋은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네. 정부에서도 좀 적극 네. 뒷받침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려면 ODA, EDCF 차관 예산을 이제 뭐 7억인데 그 조금 더 늘려달라. 네. 뭐 이런 얘기 이렇게 오가지 않았을까. 이렇게 아니, 추정해 볼 수 그러니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윤석열, 김건희 입장에서는 없는 돈을 만들어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이미 그렇죠. 우리가 네. 개도국들 대상으로 저리 차관을 지원해주는 기금이 있단 말이죠. 아니 그러면은 그거 조금 증액하든지 아니면은 다른 거 좀 줄여가지고 여기 늘려주든지 이거는 정말 시군중 먹기죠. 먹기인데 이게 자기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까. 그렇죠. 근데 자기들 마음대로 주머니 쌈짓돈 쓰듯이 그래 15억 늘려줄게 해가지고 늘리면 6천만 원짜리 하나 받고 7억 달러에서 15억 달러면 8억 달러가 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거의 1조 돈 아닙니까 그거? 아니 그리고 그게 다 국민의 혈세로 조성된 그러니까요. 기금 아니에요. 네. 근데 혈세로 조성된 돈인데 기껏 6천만 원짜리 다이아몬드 하나 받고 1조를 그렇게 1조의 혈세를 갖다가 검토 없이 이렇게 해준다는 거 진짜 이거 분통 터질 일입니다 사실. 아니 근데 그거는 모릅니다. 건진법사 그 집에서 한국은행 네, 빳빳한 5천만 원 관봉 네, 그 발견되지 않았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그건 모르는 거예요. 돈이 이 건진법사한테 통일교에서 아마 돈도 상당히 흘러갔을 거고 그 돈 중에 또 일부가 김건희한테 흘러갔을 가능성도 그것도 그러니까 이런 거죠. 수사를 그렇죠, 통해서 그렇죠. 규명을 해야죠. 네,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7억에서 15억 달러라고 늘었는 거라고 네, 하잖아요. 근데 네. 그 나중에는 30억까지 늘었다고 네, 그래요. 30억 불. 30억까지. 네. 그러면 23억 달러가 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뭐 한 거의 3조 가까이 되는 돈 아닙니까? 그렇죠. 이 돈을 어마어마한 돈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ODA 사업에 전부 들어갔는지도 지금 확인을 해야 돼요. 그렇죠. 아까 얘기하신 대로 이게 백으로 이제 다시 돌아와 가지고 예? 나갔는데 캄보디아 입장에서는 손 안 대고 개발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돈들이 이 3조 되는 돈들이 다시 윤영호한테 옮겨와 가서 그러니까 네. 통일교로 다시 들어와서 네. 이게 김건희, 건진 이게 네. 갔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그렇죠. 이 부분 지금 특검이 들여다보고 있다고 보는 거죠. 지금. 네. 네. 아니면 다시 들어올 수도 있고 아니면 어디 해외 계좌에다 또 파킹해 놓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그 특검에서 기재부, 네. 수출입은행, 네. 다음에 국무조정실에 그 뭐 국제협력 무슨 그 네. 또 본부가 산하에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이런 데들을 지금 다 압수수색 해가지고 네. EDCF 자금이 실제로 네. 캄보디아에 얼마가 지원됐는지, 예? 그리고 어떤 사업에 쓰였는지 네. 이런 부분들을 지금 확인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캄보디아에 들어갔던 그 대외 경제 협력 기금 네. 그리고 넘어간 돈들이 다시 역으로 흘러 들어온 건 아닌지 이것도 보고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네. 근데 그 차관의 성격상 이 정부 대 정부로 가는 거죠. 예, 그렇죠. 이게 기금을 증액을 했다고 해서 그게 곧장 집행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예를 들어 이제 캄보디아에서 우리가 이런 개발 사업을 하는데 요게 예를 들어서 뭐 1억 5천만 불 네. 지원해 달라. 요런 개발 사업에 뭐 5천만 불 지원해 달라.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네. 그 정부 대 정부 차원에서 요청이 오면은 그걸 이제 또 검토하기 위해서 또 상당한 시일이 걸리고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15억 불, 30억 불로 증액이 됐다고 그래가지고 그것이 바로 넘어가는 건 바로 아니다. 넘어가서 바로 집행되고 이건 아니기 때문에 네. 뭐 하지만 네. 굉장히 큰 돈이잖아요. 그렇죠. 단계적으로 넘어간다 그렇죠. 하더라도 그렇죠. 그 중에 일정 부분이 예. 캄보디아에 들어갔다가 다시 윤용으로 거쳐서 들어올 수 있는 거죠. 예, 그렇죠. 그렇죠.